달마는 교신이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됐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으랴. 이런 달마의 심중을 헤아렸는지 교신은 달마의 표정을 힐끔 보고는 장황하게 논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두 명 이상이 연결되면 A와 B의 관계가 성립되지. 이때 A 또는 B의 어느 한 입장에서 보면 두 지불식 중 자신의 정보를 왜곡하여 보게 되네. 실상이 아닌 하상을 보는 것이지. 하지만 A와 B를 동시에 바라보면 어떻겠나? 여기서 실상이란 왜곡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아상이란 분별에 의해 왜곡된 개인적 정보를 각각 말한다. 갑자기 어려운 용어가 튀어나오자 달마의 머릿속은 분주해졌다. 조금 전에 입력된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사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A와 B를 동시에 본다고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달마는 이론적으로 수긍이 같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어 말꼬리를 흐렸다. 왜 불가능할 것만 같은가? 매사를 그림으로 보듯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네. 그림으로 봐요? 마치 관객이 되어 영화를 보듯이 하는 것이지. 물론 영화 속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겠지만 모든 존재들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주인공이 영화에서 뛰쳐나와 벼랑간 관객이 되죠? 달마는 교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림, 영화, 관객, 낯선 용어들만 꺼내 들고 있지 않은가. 당연히 누구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하지만 잘 생각해 보게나.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이 과연 몇 명이나 나오는지를. 내 말은 그 등장인물들의 비중을 헤아려 보라는 것일세. 달마는 생각에 잠겼다. 내 인생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 나에게 있어서 그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였던가? 달마는 송과의 행성에 닥친 재난을 떠올렸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과 자신이 독감에 걸려 앓아눕는 것의 비중을 따지면 어떨까? 그건 생각할 것도 없이 후자가 더 큰 문제로 가슴에 와닿는다. 이것은 자신의 의식이 전적으로 주인공인 나 위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달마는 한참을 숙고한 뒤에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다. 어르신, 제 마음속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비중이 거의 없는 엑스트라들에 불과한 듯합니다. 허허, 이제야 내 말 뜻을 알아듣는구만. 생각해보게. 영화의 주인공은 있는데 내세울 만한 조연도 없고 그저 엑스트라들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그건 작품이라 할 수가 없지. 한마디로 인생을 헛살게 되는 것일세. 하긴 영화의 구성과 질이 떨어지는 싸구려 삼류 영화겠네요. 그런데 어르신, 대개 가족 정도면 훌륭한 조연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주인공 외에 조연도 있으니 나름 괜찮은 영화가 될 듯도 싶고요. 달마는 생각이 가족에 미치자 자연 발생적으로 조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됐다. 이렇게 되면 교신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자네 말대로
가족은 충분히 조연이 될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영화의 무대는 너무나 광대하네. 단란 가족 몇 명의 조연만 가지고는 인생의 영화가 재밌고 가치 있게 되기엔 역부족이지. 그렇기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을 조연으로 볼 줄 아는 견식이 필요한 것이라네.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 그것은 실로 수많은 배우들이 변화무쌍하게 등장하는 종합예술이 아니던가. 따라서 몇 명의 조연만 가지고는 그 방대함을 도저히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교시는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공감이 가네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에 있어서 조연을 풍부하게 하느냐? 여기에 삶의 재미와 가치가 달려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와 남을 동시에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나와 남을 동시에 봐야지만 주변의 엑스트라들이 조연으로 쑥쑥 자라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내가 지닌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하네. 있는 그대로. 교시는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엔 심오한 그 무엇이 담겨 있는 듯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상황을 그림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달마는 교신이 말하려는 바를 완전히 이해했던지 그의 생각을 꿰뚫으면서 결론을 이끌어냈다. 허허, 바로 그걸세. 그래서 A와 B를 동시에 보라는 것이네. 교신은 자신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달마를 보면서 내심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고로 선생된 자는 가르침에서 보람을 느끼지 않던가. 하지만 달마의 생각은 달랐다. 교신이 지금껏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보라는 것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와칭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초등학생만 되어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소리이다. 문제는 이것이 현실화하는 데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달마는 교신의 주장이 구구절절 옳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것이 다소 이상론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회의를 품었다. 이런 달마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교신의 추가 설명이 이어졌다. 삶이란 결국 의식에 그려지는 한 편의 영화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제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영화를 주인공 위주로만 꾸미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일세. 물론 스스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박박 우기겠지만 그 내면의 고뇌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 참으로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네. 교신은 자신의 주장에 쐐기를 박으려는 듯 비유까지 들면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어르신, 외계에서 정보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주관으로 왜곡되잖아요. 이미 엎질은 물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주워 담으라는 거죠? 사고의 구조상 객관적으로 보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달마는 웬만하면 교신의 말에 맞춰주려 했지만 그의 말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것만 같아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달마의 예상대로 교신은 곧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생각지도 못한 허를 찔린 것이다. 사실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주관이다. 생각 이꼬르 주관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등식을 뒤집어 생각 이꼬르 객관을 만들라는 것인데 이것은 달마가 비유한 엎질은 물에 해당한다.
세상에 완벽한 이론이 어디 있겠는가? 완성을 향해 한 발씩 노력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평소에 주관보다는 객관을 유지하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는가? 허허.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객관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주관이 객관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물론 흉내내면서 진보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서도 말이다. 달마는 교신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확신을 갖지 못했다. 교신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사실 주관과 객관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던가.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달마이기에 더 이상 교신의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불필요한 토는 교신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고 자칫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얘기가 새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